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자유곡선, 서플라인하고요. 그리고 스타일, 자유곡선이 있었죠. 스타일 스플라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들이었고요. 그리고 곡률에 대해서도 한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서플라인을 좀 더 잘 다루는 방법. 어떻게 하면, 서플라인을 잘 설계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연속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C0, C1, C2, 그렇죠? 포인트 연속성, 탄젠트 연속성, 컬베이트 연속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플라인을 그릴 때요, 그렇죠? 많은 점을 찍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일러스트를 좀 해보신 분이라면 포인트를 많이 찍는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어점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런 커브를 그린다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두 점만 찍은 다음에 탄젠트 선을 조정함으로써 이렇게 부드러운 컬베이트 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탄젠트 스플라인 핸들을 이용해서 조작을 하는 게 좋겠죠. 안 그러고 이런 밑에 뭐 배경 그림이 있다. 그 그림 따라서 최대한 부드럽게 그린다 그래가지고 포인트를 많이 찍는 순간 실제로 컬베이트 선을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삐죽 꺾이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티플 여러 개의 스플라인 포인트를 찍는다는 것은 제어하기도 힘들 뿐더러 실제로 내부적으로 연속적인 어떤 컬베이트 커브선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점을 연결해 가지고 이 탄젠트 스플라인 핸들을 조정함으로써 이렇게 부드러운 컬베이트 선을 만들 수도 있고요. 포인트를 많이 찍는다는 것은 극히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또 다른 방법은 이 스플라인을 쓸 때요. 그렇죠? 그 조정 다각형 있었죠. 이 컨트롤 폴리곤 조정 다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것도 이렇게 포인트를 많이 찍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어떤 컬베이트 선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플라인 툴을 사용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자유곡선점을 적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게 사용할 것인가? 그렇죠? 이렇게 S자를 그린다고 그래가지고 포인트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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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별로 좋은 곡선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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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정하는 거죠. 탄젠트 핸들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양 끝단의 두 점만을 활용하여 자유곡선을 편집하는 게 좋습니다. 이 중간점 있죠. 이런 부분들이 건드려진다든지 많이 생기면 그렇게 좋은 커브선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개 이상의 자유곡설점을 사용할 때는 어차피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이 포인트를 잡아 끄는 것보다는 조정 다각형 있죠. 이 폴리곤 핸들을 이용해 컨트롤 폴리곤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주는 것이 더 부드러운 어떤 컬베이츠를 부드러운 곡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곡선보다는 어떤 스타일드 자유곡선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부드러운 어떤 커브선을 우리가 얻어내실 수가 있고 제어하기도 그나마 쉽습니다. 단 차이점은 있는 거죠.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유곡선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내가 찍은 지점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스타일드 자유곡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찍은 점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좀 제어하는 게 쉽지만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스타일 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스무스한 좀 더 부드러운 어떤 스플라인 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유곡선 있죠. 인터폴레이티드 스플라인, 그러니까 보관법으로 만들어지는 스플라인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스플라인을 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다는 얘기는 이 컬베이트 선이 갑자기 튄다든지 갑자기 움푹 파인다든지 이런 스파이크나 뒷부분이 생기지 않고 부드러운 커브선을 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제어할 때는 이 컨트롤 포인트 있죠. 이 점 있죠. 이 점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왜? 서플라인 선 자체에는 이렇게 포인트 제어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버의 어떤 곡선 각도 있죠. 예, 요거에 따라서도 틀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3도냐, 5도냐, 7도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 제어점이 몇 개 필요하다? 3도면 4개, 그리고 5도면 6개, 7도면 8개의 제어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어점 마이너스 1 해야지만이 각소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앞부분에 설명드렸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는 그렇죠. 솔리드웍 초창기에는 그냥 스플라인 밖에 없었기 때문에 스플라인 많이 썼는데, 점점 버전이 올라갈수록 이제 스타일드 스플라인도 올라가고 스플라인을 제어하는 기술도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타일드 스플라인도 한번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속성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geometrical continuity 또는 continuant, 약자 G 또는 C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탄젠트 연속성이랑 포인트 연속성부터 한번 보죠. G0 포인트 연속성입니다. 만약에 호가 있고 선이 있다, 그냥 연결하면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 컬베이처의 컬베이처가 향하는 각도라든지, 그리고 컬베이처의 크기 값이 서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각도하고 접점에서의 반경이 서로, 곡선이 서로 틀리니까 틀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탄젠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아크하고요, 이 라인을 서플라이 연결한 다음에 양쪽에다 탄젠트 구속 조건을 줬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컬베이처선이 서로 만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앵글은 같아요. 같은데 뭐가 틀리냐면 반경이 서로 틀립니다. 이 커브랑 이 커브의 서로 반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툭 튀게 됩니다. 자, 실제로 나중에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G2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앵글, 그렇죠? 이 컬베이처 선의 어떤 각도뿐만 아니라 반경도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스무스하게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여러분이 테크닉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G3 플로우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근데 솔리드웍스는 G3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런 구속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약간만 조정하시면 충분히 구현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죠. 그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쭉 올리셔가지고요,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이게 해보죠. 이 위에다가 따로 편집하진 않고요. 제가 정면이 그렇기 때문에 정면에 스케치하고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는 얘기죠? 두 개의 스플라인, 두 점을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찍고 ESC 양끝점은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탄젠트 핸들 있죠, 얘를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컬베이처 선을 보면 이렇게 좀 더 부드러운 커브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떤 경로 따라 그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종이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대략적인 스케치 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제품의 외형을 모델링 한 다음에 그걸 스캔 받은 다음에 배경 그림으로 깔아놓고, 이걸 이용해서 배경 그림으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스플라인 선이라든지 스타일드 스플라인 선을 이용해서 외곽선을 따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외곽선이 좀 복잡하다 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많이 찍어버리면, 그렇죠? 찍고 막 이렇게 찍어버리면, 제가 좀 이상하게 그렸나요? 좀 더 부드럽게 그려보죠. 찍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부드러운 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컬베이처를 보면 그렇게 많이 잘 찍으면 어떻게 보면 또 뭐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그래서 약간만 달달달 떨려도 그렇게 부드러운 커브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 그렇게 많이 부드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튀고 있죠? 제가 너무 잘 그려서 여러분이 조금 실망하셨나요? 자, 아시죠? 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제어점을 많이 주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이런데 튈 수밖에 없어요. 살짝 부드럽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X하고 나오죠? 양 끝점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게 좋다. 대신 멀티 포인트를 찍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부드럽게 만든다고 했을 때는요, 자, 양 끝점을 찍고요, 스플라인 선 가지고 스케치면을 제가 자꾸 들어와야 되네요. 정면에 스케치하고 들어오겠습니다. 밑에 이거 그냥 배경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찍고 이렇게 찍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선을 수평을 해보죠. 그 다음에 이 포인트, 이 탄젠선 찍고 수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컬베이츠를 한번 보죠. 그런 다음에 요걸 끌어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시죠? 양 끝점을 이용해서. 됐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점을 찍는다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 약간 틀릴 수도 있지만은 찍고 찍고 이렇게 많은 제어점을 찍었어요. 그러면 컬베이츠를 보면 그렇게 쉽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다가 이걸 만약 살짝이라도 움직여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가끔씩은 엉망이 됩니다. 또는 특히 이 탄젠트 핸들을 내가 조작을 하는 순간,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제어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부드럽게 만들기가. 그렇죠? 만약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내가 정확하게 그렸다.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뭘 하는 게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조정 다각형 있죠. 이 조정 다각형을 활용하셔가지고 제어를 해주는 것이 그나마 이 꼬이는 현상을 어느 정도까지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어점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아시죠? 예.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근데 실제로는 제어하기가 조금 더 어렵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많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많이 작업을 하시면서 좀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될 수 있으면 좀 피하는 게 좋다는 얘기지 아주 극단적으로 그리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 경험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그리더라도 클릭, 만약에 뭐 이렇게 호 하나 있더라도요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나 그렸죠. 그런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해 주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 이쪽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서플라인 선 가지고 한 번 더 작업을 해준 다음에 얘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부드러운 점이 안 나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고 세 점을 찍은 다음에 이 선에 대해서 이렇게 하셔도 좀 더 부드러운 어떤 커브선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아시죠? 너무 잔소리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만. 자, 숨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자유곡선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스타일 자유곡선처럼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제가 정면에 스케치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부드러운 커브를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요. 스타일드 자유곡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포인트 찍고 이렇게요. 찍고 이렇게 해서 부드러운 커브선을 구해가는 겁니다. 자, 이 부속을 잡으면 되겠죠. 미들 포인트 하겠습니다. 드래그 해서요. 요점에 갖다 놓죠. 예. 자, 그렇죠. 요점 일치돼 있죠.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자, 요점이 원점하고 구속이 되죠. 자, 이런 걸 이용하셔가지고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아마 좀 더 편하게, 물론 이런 것들은 뭐 꼭 이렇게 조정을 좀 하시면 이 컬베이츠 선을 보시면요 좀 더 이제 부드럽게 나오는 거죠. 아시죠? 자,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 자유곡선을 그릴 때는 그렇죠? 이렇게 그렸다고 치죠. 쳤을 때 요 부분 있죠. 베이지 곡선을 할 것인지 아니면 3도로 할 것인지 5도로 할 것인지 7도로 할 것인지, 도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베이지 곡선만 있었는데 3도 5도 7도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기능이 추가되는 거죠.
그만큼 이 자유곡선에 대한 사용자, 그렇죠? 유저의 어떤 요구사항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유선형으로 이제 설계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물론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컨트롤 꼭지점 삽입하셔가지고 이런 데다가 더 추가하셔가지고 이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고, 이 선 자체를 이렇게 끌어서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 사이에도 이제 구속 조건을 줄 수 있어요. 이 선과 이 선의 길이가 같다, 동등 이렇게 주시면 이 두 개의 길이가 같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제어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자, 뭐 직각으로 하겠다, 뭐 직각 구속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플라인하고 약간 틀리죠. 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제어를 한다고 치면, 얘는 이제 이 조정 다각형 있죠. 조정 다각형을 이용해서 제어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연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약간 숨기고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연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설명드리면 될까요? 자, 실제로 제가 만약요, 이 선, 이 선, 이 세 개의 선을 제가 요소 변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이쪽도 이 세 개의 선을 요소 변환을 했습니다. 이 세 개의 선을 요소 변환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래, 죄송합니다. 제가 스케치 평면 찾고 들어오진 않았네요. 자, 스케치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세 개의 선을 요소 변환하죠. 됐죠? 자, 여기다요, 요소 변환하면 점을 찍어서 그랬나요? 예. 중간점이 선택이 안 되도록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는 숨겨놓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연속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플라인을 잡았는데요, 이렇게 찍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살짝만 옮겨놓고 보죠. 양쪽 연속성을 안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시 한번 서플라인 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이 선이랑 원래 이 선이랑 둘 사이에 탄젠트 연속성을 주고요, 호랑 서플라인이랑 이렇게 잡을까요? 탄젠트 연속성을 줬습니다. 그 다음 이쪽은요, 예, 이렇게 잡고요, 둘 사이에 컬베이츠 연속성을 줬습니다. 이렇게 잡고 컬베이츠 연속성을 줬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이제 공률을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얘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걸 위로 한번 살짝 해볼까요? 이런 겁니다. 요 접점 있죠? 접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선과 선을 말하는 거죠. 선과 선이 만나는 접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접점에서의 어떤 변화율이 중요한 겁니다. 얘는 어떻죠? 이 컬베이처 선이 뻗어나가는 방향, 이 커브의 수직 방향으로 뻗어나가죠. 방향, 디렉션이 어떻습니까? 서로 틀리죠. 틀리고 이 컬베이처의 크기도 어떻습니까? 크기도 서로 다르죠. 결국은 컬베이처 이 선의 크기랑 선 반경분의 1이라고 그랬죠. 반지름분의 1. 각 포인트에서의, 각 점에서의 포인트 분의, 반경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점에서 이 호의 컬베이처하고 이 서플라인의 이 점에서의 반경하고 반경분의 1. 컬베이처가 어떻습니까? 서로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도도 틀리고, 그리고 크기도 틀리고,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만 선이 어떻다는 얘기죠. 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앵글하고 레이더스는 서로 다른데 점이 연결되어 있다. 이게 포인트 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포인트 연속성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렇죠? 이 두 점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포인트 연속성을 만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직선일 때는 그렇다는 얘기고, 이게 곡선일 때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탄젠트 연속성인데 곡률값은 서로 틀리지만 앵글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앵글은 똑같죠. 앵글은 이퀄인데 레이더스가 서로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베이처가 다르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어떻습니까? 요 점을 보시고, 요 접점에서의 어떤 앵글, 그리고 레이더스 똑같죠. 그러니까 컬베이처 값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컬베이처 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렇게 밋밋하게 오다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렇죠? 평지로 오다가 갑자기 오르막길이 생겼으니까 다리가 팍팍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곡면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걸 잘 조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좀 더 부드럽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얘를 조정하면 얘가 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실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자, 스케치 찍고요, 곡면에서 돌출하겠습니다. 쭉 나오죠. 네, 중간 평면으로 해서 한 100mm 줘보죠. 오케이 했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똑같은 이거 뭐 포인트야 뭐 깎인 거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탄젠트하고 컬베이츠하고는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산해서 예를 들면 얼룩줄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위에서 한번 볼까요?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자, 탑에서 한번 볼까요? 탑에서 보면 뭐 거의 유사해 보이지만 포인트는 확실히 차이 나죠. 꺾이는 겁니다. 단절돼 보이죠? 그렇지만 이 탄젠트는 어떻습니까?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부드러워집니다.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보시면 약간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자, 어느 방향으로 보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죠. 그리고 곡률 값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얘보다는 얘가 이제 그라디언트하게 이렇게 연결되면서 색상 분포가 경계에서 그라디언트 하다는 얘기는 곡률일수록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얘보다는, 탄젠트보다는 컬베이처가 훨씬 더 부드럽게 연결되는 게 보이시죠? 얘는 확실히 꺾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 내가 곡선을 시각적으로 잘 그렸네, 그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어떤 연속성에 따라서 또는 곡률 값의 어떤 변화량이 자연스러운지를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좀 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테크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